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구글 ADK 패키지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는 좀 이렇게 구글에서 발표한 자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K 하드웨어 분석, ADK 개발 환경, ADK 부트로더, ADK 펌웨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전체 구성을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이거는 두 개의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하나는 ADK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USB를 통해서 한쪽이 호스트, ADK가 호스트고요. 특이하게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USB 디바이스 역할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핸들링해서 전반적으로 이 ADK와 서로 통신을 하면서 결국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클립스 기반의 자바 개발 환경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ADK 하드웨어는 현재 지금 아두이노에서 개발 환경을 전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통합 환경이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시 퓨징하는 이런 이제 기능이 있고 C++ 기반의 컴파일러를 제공해주고요. 다운로드 기능을 하고 모니터 기능을 하는 아주 간편한 환경을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DK 하드웨어는 아트메가 2560을 사용을 하고 맥스 3421이라는 USB 호스트 기능의 칩셋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FT232라고 하는 USB to 시리얼 단자를 쓰게 되고요. 아트메가 2560의 PWM을 통해서 LED나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I2C를 통해서 조이스틱을 제어하게 되고요. 기타, 릴레이, 터치 센서, 키, 라이트 센서, 템퍼레이처 센서 등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ADK 부트로더가 올라갑니다. ADK 부트로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트메가가 ISP를 제공하고 있는데 퓨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트로더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ADK 펌웨어가 올라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트로더에서 다운로딩 기능이나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한 번만 ISP로 ADK 부트로더를 구워주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시리얼로 각종 ADK 펌웨어를 다운로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트로더와 펌웨어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도록 이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DK 하드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액세서리는 심플 USB 프로토콜을 주변 장치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통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액세서리 쪽이 USB 호스트 기능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뉴메레이션은 기본적인 어떤 USB에 따라서 하지만은 벤더 스페시픽 방식을 써서 현재 양쪽으로 서로 이제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따로 규정해서 이제 결국은 벌크 타입의 엔드포인트 두 개로 벌크 전송을 서로 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방이 통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이제 특이함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보드가 되겠고요.
일반 메인보드, 메인보드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쉴드라는 보드 형태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호스트 쪽에서 반드시 500mAh의 5V의 차징 파워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이제 이런 특이함을 가지게 되겠죠. 전원단을 이제 전체적인 회로 분석을 하게 되면 전원단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 5V 이상의 전압을 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5V를 받음으로 인해서 USB 호스트나 디바이스가 불안정한 전원에 의해서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메가 2560이고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커넥션들을 제공을 해줘서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to 시리얼. 자, 요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FT231을 써갖고 USB to 시리얼 통신을 해서 PC와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두이노는 FT232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을 쓰게 되면 반드시 FT231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ISP를 퓨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TAG 인터페이스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호스트로 해서 MAX341이라는 칩셋을 써서 실질적으로 이 USB 호스트 커넥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SPI 통신을 통해서 아트메가에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5V 전압을 3.3V 전압으로 바꿔서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버퍼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드 보드로 이제 넘어가서 실드 보드에는 다양한 주변 장치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PWM으로 제어하는 이제 디바이스로는 LED와 그 다음에 트리플 서버 커넥터를 통해서 3개의 서버 모터를 이제 구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를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인풋과 출력을 통해서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조이스틱을 어떤 입력을 받아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터치 센서라고 해서 어쨌든 사람의 손이 이제 닿거나 어쨌든 근접한 뭔가가 있으면 이런 걸 감지해서 이제 실드 커넥터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이제 3개의 키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키 입력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센서나 온도 센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들도 저쪽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제공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DK 개발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K 물론 그 아두이노에서 SPI 퓨징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SPI가 없어서 별도로 AVR 스튜디오에서 윈 AVR을 깔아서 그렇게 해서 ISP 보드를 ISP로 부트로더를 퓨징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환경은 AVR 스튜디오 4 최신 버전은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9버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윈 AVR, 그 다음에 ISP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AVR 스튜디오 설정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그 다음에 이름 생성 및 컴파일러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선택을 해서 세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SDK 500이나 AVR SPI가 선택이 돼서 처리하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칩셋 아트메가 2560을 선택을 하고,
실제 헥사 코드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넣어주게 되면은 퓨징 환경은 이제 완료, 컴파일해서 퓨징한 환경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퓨즈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퓨즈 세팅은 FF, 9D, BF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2560에 맞는 퓨징 환경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ISP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퓨징 환경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서 부트 섹터의 크기는 부트로드를 따로 사용 안 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아웃은 포트 27은 클럭이 들어가는 것 확인용으로 되어 있어서 포트 7로 출력을 잘 되면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외부 클럭 사용해서 16MHz임을 외부 클럭이므로 외부 클럭이고 16kHz 딜레이에 65 나노세컨드 딜레이로 안정적으로 문제는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및 ISP를 자동으로 해서 퓨징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이크 파일을 생성하고 자동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메이크 파일 생성이 된 다음에 헥사 파일 쓰기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고, 헥사 파일 쓰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트로더가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부트로더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보드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이제 약간의 토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보드가 동작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계속 무한 루틴을 돌면서 여기서는 포트 D를 계속 이제 토글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 어느 정도 보드가 이상 없이 동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개발 환경 구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곳에서 소프트웨어를 받게 됩니다. 특이사항은 인스톨이 필요 없고 압축을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딩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고요. 요 지금 arduino.exe를 실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드웨어 안에 부트로드가 들어가 있고 라이브러리 안에 실질적으로 ADK에 관련된 파일들을 카피를 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그 ADK의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가 돼서 처리가 되었고 이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물론 아두이노에서 ISP를 지원하지만 약간의 어떤 다른 특성들 때문에 저희는 아까 다른 ISP를 이제 환경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물론 향후에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좀 더 분석을 해갖고 ISP까지 같이 놓게 되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아트메가 2560이나 아트메가 계열을 쓰게 되면 아두이노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시나 다른 칩셋에다가 포팅을 했을 때에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개발 환경이 필요하겠죠. 아두이노 개발 환경 내 부트로드 헥사 파일 쓰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두이노 안에 아까 하드웨어 쪽에 디렉토리 보시면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에다가 하드웨어 밑에 아두이노 밑에 부트로더스 밑에 SDK 500 버전 2에 여기에 헥사 코드가 컴파일 돼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ADK 보드에 올리면은 부트로드는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두이노를 실행합니다. 아두이노의 아까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샘플을 어떤 우리가 이제 브랭크라든 샘플 하나 선택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부트로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USB to 시리얼로 다운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리성을 이제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버튼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합니다. 업로드 버튼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USB to 시리얼을 통해서 부트로드가 해당되는 프로그램 펌웨어를 이제 올려서 사용을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ADK 부트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ADK 부트로드는 실질적으로 아까 그 하드웨어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인 어떤 필요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하고 캡티브 센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캡티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실드 보드에 캡티브 센서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제 라이브러리 없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K 패키지 안에 각종 이제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추가적으로 했던 패키지가 AVR 스튜디오 버전 4 패치 WinAVR ISP 드라이버 설치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두이노의 부트로더는 다음과 같은 패스 있습니다. 하드웨어 밑에 아두이노 밑에 부트로더스 밑에 저희가 선택한 2560은 SDT 500 버전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SDT 500 boot.c 이거를 실제로 컴파일 하게 되면 SDT 500 boot 언더바 v2 언더바 메가 256.hexa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ISP로 한번 퓨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이제 USB to 시리얼로 다운로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펌웨어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USB 포트를 사용해서 ADK 보드를 PC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과 ADK가 전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하고 거기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툴 밑에 보드 밑에 아두이노 아트메가 2560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요 밑에 윈도우일 경우에는 툴스 밑에 시리얼 포트 밑에 사용 가능한 컴포트가 나오면 해당 USB 포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파일에서 오픈을 클릭해서 요게 이제 스케치라는 확장자가 PD를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메인이나 전체 탑 소프트웨어로 해서 PD를 컴파일 하게 되면 그 밑에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이제 컴파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아두이노만의 독특한 컴파일 세팅과 방법이 되겠고요. 아두이노는 좀 더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C++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스케치 밑에 베리파이 컴파일 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고요. 에러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ADK 보드에 이제 업로드가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하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ADK를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아두이노 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부족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3개가 있는데 그 ADK 패키지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그 다음에 캡티브는 따로 이제 디렉토리에서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USB 호스트 실드라는 요 3개의 라이브러리가 기존의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그 라이브러리스 밑에다가 카피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같이 카피가 되어 있는 아두이노 액세서리 캡센스 USB 호스트 실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원래는 이것들이 없었는데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BDE라는 전체를 관장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컴파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컴파일 환경에서는 문제없이 컴파일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발 환경에서 선택합니다. 샘플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보면은 그 ADK 패키지 안에 demokit.pd라는 그런 이제 그 스케치를 선택을 하게 되고 컴파일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USB to 시리를 통해서 ADK가 올라가는 이런 수순을 통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커넥션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오픈 액세서리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USB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USB 액세서리하고 같이 통신을 해서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get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토콜 버전을 이제 액세서리에서 USB 호스트한테 요청을 해서 프로토콜 버전을 받아오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오게 돼서 만약에 정상적인 버전이다라고 하면은 액세서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그 안드로이드 단말기한테 보내줍니다. 그럴 때 이제 매니팩처러, 모델, 디스크립션, 버전, 시리얼 넘버, 그 다음 URI 이런 스트링 정보들을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한테 보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트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세 개의 핸드쉐이킹 하는 심플한 구조로 해서 이제 서로가 액세서리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커넥션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에뮬레이션을 해서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오도록 해서 바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런치 어플리케이션,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떠서 동작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핸드쉐이킹 할 때 맨 처음에 액세서리 모드인지를 확인합니다. 액세서리 모드가 되면은 구글의 밴더 아이디가 0x18dl이고 그 다음 프로덕트 아이디가 0x2ed00 혹은 0x2d01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ed00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를 읽어와서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디스크립트의 길이가 되는지를 체크해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벌크 인아웃 통신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 벌크 인아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컴퓨레이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엔드포인트가 이제 통신할 준비가 돼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게 되게 되면 자기가 양방에서 실제적 함수를 맞춰서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떤 동작도 이제 가능한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ADK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FT232가 PC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범위어 밑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밑에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 액세서리라는 디렉토리에 액세서리 모드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디텍트가 되고 커넥트가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어 밑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밑에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범위어 밑에 데모킷 밑에 데모킷 PD라는 최상의 이제 프로그램, 요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양쪽의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것이고요. 여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즉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C++로 되어 있는 시리얼 프로그램인 시리얼.print를 하게 되면, 자, 요걸 통해서 PC에 이제 디버그 창에 이제 문자가 이제 뿌려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 상태가 어떤가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레이트는 115.200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액세서리 프로토콜은 ADK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어떻게 디텍트하고 통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가지 스텝을 이제 갖게 됩니다. wait for and detect connected device.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커넥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디텍션을 해서 커넥션 하게 되는 이런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꽂아서 실질적으로 USB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액세서리 모드로 동작이 가능한지를 이제 시도하게 되고요.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통신을 이제 완료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절차를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ADK는 안드로이드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DK는 안드로이드 단말이 연결되면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액세스 모드를 지원하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디텍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액세스 모드를 지원하고 이미 액세스 모드로 들어온 경우,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액세스 모드를 지원하고 아직 액세서리 모드로 지원가 아닌 경우, 아예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된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USB 디바이스 디스크립트에서 벤더와 프로덕트 아이디를 검사합니다. 벤더 아이디는 구글의 18D1과 같아야 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ED00이나 ED01을 이제 써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정보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연결이 시작되면 이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도록 되어져 있고요. 안드로이드 단말이 액세스 모드이면 벌크 트랜스퍼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단말과 통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차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프로덕트 아이디가 ED00일 경우에는 액세서리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ED01일 경우에는 액세서리 모드를 지원하는 단말뿐만 아니라 ADB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ED00은 하나로 되어 있고 ED01은 두 개의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의미는 두 개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액세서리 모드로 되어 있는 기능을 지원할 수가 있고, 하나는 ADB 모드로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ED01은 ADB를 위한 두 개의 벌크 엔드포인트가 지원되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PC에서 디버깅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ED01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액세서리 통신을 하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커넥션을 통해서 액세서리 모드로 통신이 되면서 ADB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제공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글이 제공한 것에서는 ED00으로만 통신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벤더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가 같지 않으면, 사실은 비상태와 시상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태와 시상태는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모드를 지원하고 아직 액세서리 모드가 아닌 경우와 아예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모드를 지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커넥션을 이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벤더 스페시픽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벤더 스페시픽하게 5일이라는 걸 규정했는데, 이 5일이라는 규정을 임의로 우리가 겟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이 아닌 값이 리턴이 되면, 이거는 겟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버전을 알려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0이라는 것은 프로토콜 버전이 없다는 얘기고요. 현재로서는 프로토콜 버전은 1만 지원이 되는데, 이제 향후에는 1 이상의 어떤 상수값이 이제 지원이 되는 형태로, 이제 아무래도 액세서리 어떤 그 버전도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버전이 확인이 되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신의 정보, 즉 액세서리가 자신의 정보를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건 향후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고요. 이게 다 보내지게 되면은 이제 액세서리 모드로 이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액세서리가 자신의 정보를 하나하나 보내줄 때 어떤 것들을 보내주냐면은 매니팩처러 네임, 모델 네임, 디스크립션, 버전, URI, 시리얼 넘버. 이거는 다음에 소스를 보면서 향후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스트림을 보낼 때 최대
256자까지 보낼 수 있고요. 마지막에 널로 전송하는 것을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53은 뭐냐? 액세서리 모드로 스타트한다, 시작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액세서리가 USB 호스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벌크의 엔드포인트가 통신이 되기까지는 주도적으로 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느냐, 액세서리가 주도적으로 통신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확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액세서리 모드로 디텍트가 되면 ADK는 인터페이스와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를 요청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벌크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가 되는 거고요. 벌크 엔드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에는 안드로이드 단말과 통신할 수 있는 벌크 엔드포인트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ID ED00은 한 개의 인터페이스에 2개의 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는 인으로 하나는 아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D01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각각 인터페이스에는 2개의 인풋 아웃풋이 벌크 엔드포인트로 형성이 돼서 아까도 말씀 하나는 ADB용, 하나는 스탠더드 커뮤니케이션 즉 ADK 형태로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펌웨어에서는 가장 이제 상위 레벨이 뭐냐면 데모 킷이라는 이제 PD라는 스케치라고 합니다. 아두이노에서의 스케치가 가장 탑이고 나머지는 전부 라이브러리 구성되어 있는데 이 데모 킷 PD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안드로이드 accessory.cpp나 헤더 파일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안드로이드 자신의 어떤 그 정보를 이제 담고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아까 이것이 OE 이제 OE를 통해서 겟 프로토콜을 통해서 버전 번호를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내지는 정보는 바로 이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구글이라는 이제 매니팩처러, 그 다음에 디바이스 네임이고 디스크립션이고 버전, 그 다음에 URI,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최상위는 이제 이 루프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커넥션을 담당하는 함수가 바로 이제 isConnecte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sConnected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get device descriptor를 이제 하게 돼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좀 더 이렇게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액세서리 디바이스인지 아닌지, 이 액세서리 디바이스인지 아닌지는 실질적으로 configure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뭐냐? 액세서리 모드에 진입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액세서리 모드를 진입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스위치 디바이스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함수는 이 두 가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위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가 단말하고 서로 통신을 해서 액세서리 모드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고, 이미 액세서리 모드로 된 것은 이제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2개의 벌크 엔드포인트를 찾는 그런 행위가 configure 안드로이드라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스위치 디바이스라는 함수를 분석해 보면은, 자, 여기서 get 프로토콜이 바로 아까 전에 설명한 OL로 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버전 번호를 갖고 오게 되는 이런 것이고요. 버전 번호가 1이게 되면 디바이스 서포트 프로토콜, 이제 이 프로토콜 지원하는 디바이스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매니팩처러 정보,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이 정보들을 이 함수가 이때 이제 프로토콜이 OE입니다. OE라는 정보를 통해서 매니팩처러, 모델, 디스크립션, 버전, URI, 시리얼 넘버를 하나하나 OE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바이스한테 전달해 주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53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액세서리 모드로 진입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액세서리 모드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재이뉴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config android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벌크 인터페이스 2개, 엔드포인트 2개를 찾는 행위를 하는 이제 함수가 이제 config androi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find endpoin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컴퓨레이션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체 디스크립터의 총 길이를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이 length가 바로 이제 현재 전체 디스크립터의 길이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while 루틴 돌면서 여러 가지 디스크립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디스크립터는 우리가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에서 결국 인아웃에 대한 벌크 타입의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끝나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config android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find endpoint를 통해서 두 개의 벌크 타입 엔드포인트를 찾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USB status running이라는 이제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해서 결국 이제 양쪽에서 서로 통신하는 관계가 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신이 확립이 되면 결국은 두 개의 벌크 타입으로 해서 read나 write라는 함수를 써갖고 상대방과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보게 되면, 이제 커넥션을 시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이제 OE 프로토콜을 통해서 디바이스 정보를 쭉 보내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가 커넥션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중 하나 씁니다. 이 프로그램 데모킷이라는 프로그램은 타블렛용과 그 다음에 일반 안드로이드 핸드폰용으로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그거는 이제 화면의 사이즈를 가지고 디텍션을 해서 화면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제 핸드폰용으로 이렇게 UI가 형성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각종 UI를 이쪽 창은 인풋용, 이쪽 창은 아웃풋 탭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타블렛용 이제 UI가 됩니다. 아까도 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인아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데모킷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이클립스상에 동작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레벨 10의 SDK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파일 밑에 뉴 밑에 프로젝트가 클릭이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네임 필드에다가 데모킷이라고 이름을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도록 이제 소스를 이제 소스로부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도록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클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하고 이런 것들이 선택이 돼서 open to the cross that dialog and then check finish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타겟을 빌드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API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은 이제 액세서리가 제공되어지는 거는 이제 2.3.4니까 이거를 이제 에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제 피니시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스톨 어플리케이션 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커넥트 더 ATK 보드 이제 그게 되게 되면 이제 커넥션을 이제 시도해서 데모킷이 동작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오픈 액세서리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API를 보게 되면 구글 안드로이드 3.1용을 위해서 이런 이제 API가 제공되고,
진저브레드를 위한 이제 API가 제공이 됩니다. 양쪽은 다 호환성을 갖게 되고요. 이제 모토로라, 줌과 넥서스 1, 그다음 넥서스 S의 2.3.4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커넥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USB 어태치드라는 이제 인텐드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인텐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어플리케이션들이, 액티비티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용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텐드 리시버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고, 이제 인텐드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어태치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아까처럼 이제 겟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정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스타트 이제 안드로이드 모드로 들어와서 벌크 통신 두 개를 찾는 것까지 행위가 완전히 끝나면은 결국은 이제 USB 액세서리 어태치드라는 것이 이제 호출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자신의 정보를 XML 형태로 저장을 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USB 액세서리 클래스는 결국은 이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Manufacturer name, 모델 네임, 디스크립션, 버전, URL. 이것이 이제 아까도 봤을 때 호스트로부터 받아오는 정보와 액세서리를 받아오는 정보와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니저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커넥션을 도와주기 위한 이제 통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픈 액세서리를 통해서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USB 액세서리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되고 퍼미션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인텐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리퀘스트 퍼미션을 통해서 이제 퍼미션을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인텐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액세서리 모드로 이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액세서리에서 파일 디스크립터 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FD가 들어오게 되고 이 FD를 통해서 in이라는 엔드포인트하고 out이라는 엔드포인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상속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밑에가 이제 데모킷 폰이나 이제 보면 데모킷 태블릿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 사이즈를 통해서 이게 타블렛이냐 아니면 폰이냐 이거를 이제 식별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상속 관계에서 언크리에이션 함수가 호출되면 슈퍼의 언크리에이션에서 부모에 해당되는 언크리에이션을 다시 호출해서 쇼 컨트롤은 이제 화면에 이제 그런 이제 UI가 나오게 하도록 해주는 펑션이 쇼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세서리의 어떤 그 커넥션을 시도하는 이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바 API에서는 이제 파일 디스크립 이제 I/O 쪽에서 서로 이제 USB 통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아웃스트림 이것을 상소를 받아서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액세서리한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API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액세서리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들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이런 이제 API가 제공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그 ADK에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단시간에 만들어서 내용이 불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아시게 되면 전반적인 ADK에 대한 이제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해야 될지를 고심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ADK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